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번 금리가 인하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10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11월에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10월 달에 금리가 추가로 인하됐습니다. 기존에 금리가 인하된 지 3개월 만에 추가로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면서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경제 상황이 그만큼 더 안 좋아졌다는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이 금리가 인하된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이 또다시 올라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역대 최저 금리 인하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가 1.50%에서 1.25%로 역대 최저금리로 내려갔습니다. 3개월 만에 추가금리 인하이고, 그만큼 경제성장 흐름의 악화와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된 데 따른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사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역대 최저금리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16년 6월 달에 이미 1.25%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2017년과 바로 작년 0.25%씩 두 차례 올렸다가 다시 7월에 내리고 10월 달에 또 내린 겁니다. 이렇게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내렸다는 것은 경기 둔화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졌죠. 그리고 올해 2.2% 달성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두고 봐야겠죠.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저번에도 영상에 다뤘지만 이 소비자 물가가 8월, 9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금 현재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되는 디플레이션, 이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앞으로 관건이 될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해소,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반도체 시황의 회복,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0.25% 한 차례 더 내렸다고 해서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자,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만들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빨리 해소를 해줘야겠죠. 단순하게 통화정책 하나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지금의 0.25%로는 택도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대출 금리의 저항성은 낮아졌고요. 앞으로 대출의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이 소비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보자면 구매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현재 경제의 슬로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증세 정책입니다. 자, 임금도 올라갔고요, 세금도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원가 자체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가격은 올랐으나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 자체는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업 이윤이 감소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하게 돼 있죠. 자산을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
저소득층은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들의 평균 소득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매력이 감소된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구매력이 낮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다시 기업들은 생산성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상 투자 수요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돈을 싸들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서울과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이 자본들이 흐르는 전체적인 상승세가 아닌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급지나 3급지 보면은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우수 입지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지역들만 호가가 오르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냐, 폭등할 것이냐, 이러한 물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본이 이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강남에 더 자본이 몰리게 될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한 단계 금리가 꺾였다고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분들도 있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이 정책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 수요가 이 투기 지역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본이 모이면서 추가적인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어떻습니까? 지금 규제도 있지만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일단 레버리지 활용이 굉장히 어렵죠.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상거래 단속으로 해서 이번에 10월 1일에 정책 보완 사항 나왔죠. 이상거래 단속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주요 지역에 지금 단속이 빡세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 닫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지금 수요 진압을 하는 것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자, 바로 오늘 기사에 났는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안전진단 탈락,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광운대 옆에 이 미미삼 탈락, 그리고 추가적으로 목동도 이번에 다 집어넣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줄줄이 안전진단 탈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상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시장의 과열이 재건축부터 피어났듯이 이렇게 안전진단 탈락과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또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이 분상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앞으로 이 10월 하반기나 내년에 분양할 수 있는 단지가 있고 또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주면서 밀어내기 분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또 2만 가구 정도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청약 시장은 당분간은 뜨거울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 수요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요. 계속적으로 이 로또 분양이 이루어지면은 아무래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장에 침투하는 수요가 그만큼 또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반기에 또 입주하는 물량들 있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10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증금 이 상한이 있죠. 이 상한제의 이 최초 보증금을 언제로 볼 것인가 이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이번 9월, 10월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난다는 것은 임대 물량이 그만큼 또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과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로 인해서 최근 이 전세 시장이 상승세를 맞았었잖아요. 근데 다시 하반기 입주 물량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의 증가로 인해서 또 단기적인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일련의 요소들로 인해서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 번의 이 폭등장을 만들어내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호가가 하락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또 폭락을 맞을 것이다. 또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의견이 좀 갈리는 건데 그동안 갔던 애들 강남이나 마용성의 주요 단지들이 좀 더 가느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것인가, 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저는 그러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보다는 그동안 가지 못했던 애들이 이번 유동성으로 인해서 좀 진입하는 게 갭매우기라고 하죠. 9.13 이후에는 이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수요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몰리는 자본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는 갈 만큼 갔다고 보여지고요. 이전과 같은 이러한 갭매우기, 신속하고 폭등에 가까운 갭매우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갭매우기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켜봐야 알겠죠. 결론적으로 이번에 인하 효과를 정리해 보자면 대출의 총량, 가계 부채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부동산 시장 내에서 바라보자면 이 개인 신용대출 증가 그리고 이 전세자금 대출의 유동성 증가,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향을 줄 거고요. 자, 그래서 주택시장에 흐르는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의 호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에 이 갭매우기를 하는 주요 이 부동산 종목들은 레버리지 활용성이 높은 부동산들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평가됐던 부동산이죠. 전세가율 높은 지역이나 그리고 그동안 저평가됐던, 요즘에 많은 전문가분들도 얘기하고 있죠. 주상복합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그 생각에 반대고요. 일단은 종합해 보면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부동산 종목에 쏠리는 눈들이 좀 많아질 것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차피 대출 규제는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활용성 높은 부동산으로 돈이 좀 찾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오르는 뭐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강남, 마용성 뭐 이런 데만 계속적으로 주력하고 보실 게 아니라 이미 늦었다고 전 파악이 되고, 물론 길게 보시면 돈 많고 길게 보실 거라면은 상관없지만 레버리지에서 돈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기 자본 비율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비조정, 비주택 시장을 지금은 주목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 최저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운 부동산 카페도 많은 가입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